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개인의 이익은 물론이고요. 사회 공동체 이익도 함께 추구하는 시도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전남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이수연 사회적 경제팀장 모시고 전남 지역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지원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이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먼저 이 전남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을 돌보고 일반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총 4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한 2,300개 이상 정도 되는 기업들이 왕성하게 이제 활동 중인데 우리 사경센터에서는 이러한 기업들 열심히 이제 기업 진입 지원 발굴을 하고 사업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 고도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2015년도에 개소를 했고요. 네. 우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센터가 개소한 지 올해가 9년 차라고 들었습니다. 이 전남 지역 사회적 기업도 그간 많이 활성화가 됐을 것 같은데 그간 성장 추이도 궁금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 전남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기업이 2,349개소가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332개, 마을 기업은 318개, 협동조합은 1,628개, 자활 기업은 7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교를 해서 106%나 이제 증가했을 정도로 네.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그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민선 7기를 맞이해서 사회적 경제기업 2,000개 육성 지원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22년도에 이미 2,000개가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목표는 달성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질적 성장을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하는 추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 사회적 경제 기업도 유형에 따라서 구분 지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구분 짓고 있을까요? 네, 먼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이제 주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뜻하고요. 마을 기업은 마을 주민 5명이 모여서 네.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공공성을 담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우리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라든지 이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활 기업은 우리 전남도 내에는 이제 22개의 자활센터가 지역의 자활센터가 있는데 이 지역 자활센터에서 이제 근로소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제 공동체 사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공동 사업자를 운영을 해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이 사회적 약자분들의 취업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했는데 서비스 분야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남 특성상 농어촌에 위주된 기업이 굉장히 대다수 많은 건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현재 인구 고령화라든지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인구들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 이런 문제 대응을 위해서 사회 서비스 분야라고 하면 교육 서비스, 돌봄 등등 이렇게 다양한 제품 품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또 올해부터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객관적 평가 제도죠. 이 사회적 가치 지표가 도입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네, 먼저 사회적 가치 지표는 우리 사회적 기업이 사회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량적으로 이제 수치를 표현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거고요. 경제적, 그리고 재무적,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분야로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부가 작년에 제4차 사회적 기업의 기본 계획에 앞으로 우리 사회적 지표를 이제 도입을 해서 네. 우리 이제 기업 간의 어떤 차등 지원, 네. 차등 지원이라고 하면 공공구매 혜택이라든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통 전남 지역과 마을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또 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설립이 진행이 되는지 또 이 먼저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뭘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 기업이랑 사회적 기업이랑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기적으로 이제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공고에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 현장 실사 심사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거고 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구성이 잘 갖춰졌는지 그리고 그 설립 동의자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창립 초기에는 개최했는지 출자금은 납부하였는지 이런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었다면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전남 사회적 경제기업이 아까 제가 한 2,300개 정도 있다라고 했는데 50% 이상이 다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제재 허들이 낮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이제 개수상으로 있습니다. 네, 협동조합 진입이 개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진입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은 없을까요? 네, 진입 요건이 까다롭다라고 하면 협동조합에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뭐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을 갖춰야 하는데 물론 마을 기업을 진입을 하기 전에는 인문교육을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들으셔야 되고 네.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유급 근로자를 반드시 갖춰야 있어야 되고 정관에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담을 것인지의 그런 내용에 대한 기재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 BM 모델이라든지 우리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라든가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담겨져 있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부분에 대한 기업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만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철 장사하는 게 아니라 네.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운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협동조합보다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을 기업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센터에서는 지역이나 마을로 직접 찾아와서 이 설립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사경센터에서는 마을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도 다 이렇게 발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을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희 센터가 이제 유선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역할 같은 부분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센터 기관 전화로 전화해 주시면은 항상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이제 문의를 주면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네, 또 이 전남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을 따로 선정하기도 하던데요. 네. 전남 지역에 선례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몇 군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전남 사회적 경제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 이렇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2가지 기업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에 있는 사회적 기업 에듀팜 플러스인데 네. 여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된 지 한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15년도에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인증을 받으셨고 방과 후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방과 후 교육이라고 하면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미술, 체육, AI, VI 네. 이렇게 등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이런 교육 추진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네. 이 기업이 직접 그 좀 산지 외지에 있는 기업들 현장 방문해서 그 사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네. 영광군에 있는 두드림 협동조합인데요. 네. 여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청소를 주된 사업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202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작년에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진입을 하셨었는데 이 대표님이 사회복지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에 돼 있어서 앞으로 이제 다른 이게 자본시장에 나갔을 때 좀 더 그 허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취약계층, 정신 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노인센터, 그다음에 아동복지회관에게 청소 용역을 해주는 등 이런 사회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말만 들었을 때도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말 설레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또 전남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전남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 보니까 그 가치 창출을 이제 기반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영, 운영, 그다음에 고도화,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들이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온 오프라인 판로 그리고 교육 컨설팅 등 이렇게 다양한 범위의 분야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7월부터 혹은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했다시피 그 하반기에 전남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공모 중이고요. 그리고 6월 28일까지는 또 전남도 예비 마을 기업도 이제 지정 공모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진입을 위한 그리고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추진적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기업의 운영 고도화를 위해서 교육 그리고 컨설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들 간의 그 협업 활동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네트워크 지원 사업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고려하거나 이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지고 우리 우수하게 기업 운영하고 있는 제품들 홍보를 위해서 판매 촉진이라든지 온 오프라인 홍보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반기에 추진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눈에 띈 성과도 궁금합니다. 네. 상반기에 우리 기업들의 어느 정도 그 질적 성장을 위해서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시면은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재정 지원 사업에는 총 3가지 분야가 공고가 났었는데요. 시설 장비, 고도화,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단어 그대로 우리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6월 27일까지 또 하반기에 또 추가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개발비랑 고도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분야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마케팅, 지식재산 특허, VI, 로고 개발 등 우리 기업이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면서 신상품이 생산하거나 이제 가공이 되었을 때 발생되는 그런 제반적인 네. 비용들도 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지원 사업이 이제 공고가 떴을 때 기업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 기업이 운영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지원 사업이고 도움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다들 이렇게 손꼽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 무엇보다도 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잘 판매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판로 다각화 관련된 지원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 센터에는 판로 지원팀이 있는데요. 먼저 그 3가지로 나누자면 온라인 판로 지원, 오프라인 판로 지원, 그 다음에 공공구매 판로 연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접목하시는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소백마켓 네.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플리마켓, 이게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이 현장을 갔었을 때 제품을 많이 구매하시는 그런 장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장터에서도 저희 기업 제품들을 이제 넣어서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에게 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우수성 그리고 제품에 대한 그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공공구매 판로 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조례에 의거해서 공공구매 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구매 그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실천하고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판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 대부분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원산물을 토대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 서비스를 주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알만한 소개해 주실 만한 우수 제품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중에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기업 제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두부를 활용 가공해서 만드는 두부 과자 제품입니다. 이 두부 과자 제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두부 그리고 또는 이제 지역에서 어르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네. 하고 있는 기업 중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작년에 또 공장을 크게 신축을 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제품이 생산되는지 이렇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체험 활동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단체복도 만들고 있는 기업분들도 있으세요. 네. 이게 단순히 단체복을 만드는데 이 사회적 가치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단체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옷을 만드시는 분들도 다 이제 장애인을 포함한 이제 고령자 이렇게 취약계층도 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사무실에 근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게 A4 용지일 텐데요. 이 A4 용지를 제작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4 용지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서 이제 제품들을 생산 판매를 하기도 하고 A4 용지뿐만 아니라 그 커튼 등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이제 영리를 추구하면서 왕성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갈수록 이제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 전남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우리 전남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 이어갈 계획이신지 계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 양적 성장은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반침 기조에 따라서 이제 질적 성장을 이제 추진해야 하는 차례인데요. 이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 기업에 대한 그 성장 거도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또는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고 올해 그 상반기에 추진되었던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발굴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사회 성과를 비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사회적 경제기업 역량 강화 투자 유치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질적 성장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전남 사경센터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앞서 얘기했지만 전라남도와 전남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는 우리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성장 촉진, 그다음에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품 홍보를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회적 경제 관련 관계자라든지 이제 기업 대표님들은 모두 파이팅 하시고 항상 열심히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사경센터에서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전남에서 오래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